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나이브 베이지안 모형, 분류 모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브 베이지안 모형은 우리 이전 시간에 배웠던 판별 분석처럼 우리가 예측 모형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 우리가 타겟 변수, 결과 변수가 범주형인 분류 모형에서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베이지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통계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통계학에서 우리 베이지안 모형이다, 조건부 확률 또는 베이지안 모형, 이거를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통계학에서. 근데 통계학에서 배운 베이지안 모형은 우리가 뭐 완벽 모형, 완전 모형 이렇게 부르는데, 기계학습에서는 이 베이지안 모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나이브한 방법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나이브라는 말은 어떤 개념이냐면 약간은 딱 떨어지는 거는 아니지만 근사치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즉 데이터와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건들이 많아지면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우리가 찾아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나이브한 방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근사치를 이용을 해서 모형을 분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나이브 베이지안 모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통계 시간에 배웠는데 좀 더 자세하게 배우고 싶으면 통계학 시간을 이용을 하시고, 통계학에서 배운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유튜브를 해서 보시면 요 내용들이 있으니까 제 유튜브에 가시면, 그래서 이 이론을 좀 더 다시 공부하고 싶으시면, 자세하게 좀 공부하고 싶으면 유튜브를 이용해서 우리 통계학 시간에 배웠을 때, 확률 이론 배울 때 그 파트에 가시면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조건부 확률 또 베이지안 모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앞부분에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나이브 베이지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방법에서 보는 것처럼 나이브 베이지안 분류기는 우리 범주형 자료, 즉 분류 모형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고요. 나이브 베이지안 모형, 그 다음에 분류 모형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베이지안 정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전에 배웠지만은, 통계학 시간에 배웠지만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지안 정리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베이지안 정리는 우리가 조건부 확률에 대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시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축구에서 골을 세 번 넣은 거를 분석해 봤더니 3번 이하로 패스가 이루어졌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거꾸로 역으로 골을 넣기 위해서는 3번 이내로 패스해야지만 골이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로 설명할 때는 A, B와 B, A가 똑같은 거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통계학에서는 A가 B면 그러니까 A일 때 B와 B일 때 A는 전혀 다른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게 조건부 확률이죠. 자,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의 개념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거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역으로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을 추적해내는 게 바로 베이지 정리입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골을 넣은 거를 분석했더니 3번 이내로 패스가 됐다 라고 우리가 조건 이렇게 주게 되죠. 그런데 3번 패스를 하면 골이 많이 늘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골을 넣은 거를 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3번 패스가 이루어졌는데, 과연 3번 패스했을 때 골이 이루어질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요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밝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베이지안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요거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하는 게 베이지안 정리였고요. 뭐 코로나 검사 요것도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봤었죠. 자, 그래서 베이지안 정리를 하게 되면 조건부 확률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는 어떤 새로운 조건이 주어졌을 때, 즉
전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앞에 조건이 주어지면 A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B일 확률, 그거는 전체 B일 확률하고는 다른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전체에 이렇게 보시면 전체 B일 확률은 전체 분모가 전체가 되죠. 그런데 A일 때 B일 확률은 표본이 바뀌어 버립니다. 즉 밑에 분모가 A로 한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체일 때 A를 구하는 거와 전체일 때 요 안에서 B를 구하는 거와 전체일 때 B를 구하는 거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명확한데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지 않고 말로 설명하면은 A일 때 B와 B일 때 A를 같은 거라고 우리가 많이 혼용동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A일 때 B, 우리가 이거는 잘 아시죠? 통계학에서 뒤에 나오는 게 조건절입니다. A이면서 A일 때 B인 거를 찾아라 라고 보는 거죠. 이거와 B일 때 A인 거를 찾아라라고 하는 거는 B가 분모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A가 분모가 되고 여기서는 B가 분모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패스를 3번 했을 때 골을 넣을 확률과 골을 넣었을 때 3번 패스가 이루어질 확률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 그랬죠. 그죠? 그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전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근데 우리는 3번 골을 넣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쓰는 게 베이즈 정리입니다. 그래서 요런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미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B일 때 A를 아는데 우리는 A일 때 B일 확률을 구하게 되는 이런 거를 우리가 찾아주는 겁니다. 실제로 데이터 분석에서는 얼굴 인식, 숫자 인식, 스팸 메일, 텍스트 마이닝 이럴 때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합니다.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에서도 많이 활용을 해요. 특히 얼굴 인식에서는 우리가 딥러닝 하기 이전에 그때는 우리가 나이브 베이지안을 이용을 해서도 우리가 많이 이용을 했고요. 숫자 인식도 마찬가지고 스팸 메일 할 때도 우리가 딥러닝 나오기 이전에 이미 나이브 베이지안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많이 활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베이즈 정리 말고 나이브 베이즈라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전에 법적 문제가 있는 기업하고 없는 기업을 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그래서 정상인 그룹과 도산인 그룹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가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이전 법적 문제가 있다면 도산할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전 법적 문제가 yes인다라는 거 우리가 조건으로 주어졌을 때 과연 도산이 몇 %가 이루어졌을지를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건을 주어지면서 우리가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조건을 모를 때는 이렇게 됩니다. 전체는 우리가 도산은 총 10개 중에 4개의 기업이 도산이 됐죠. 근데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줘서 yes일 경우에 도산일 거는 우리가 4개 중에 3개로 우리가 줄어들게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조건을 주어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확률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부 확률을 많이 쓰는데 우리는 도산일 때 yes일 때 도산을 우리가 알고 싶은데 실제로는 우리가 결국은 이 도산일 때 yes일 확률 요거를 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유추해내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이지안 정리를 쓰게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지 정리에서는 우리가 likelihood라는 거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번역할 때는 우도라고 얘기도 하고요. 아니면 가능도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산 유무하고 우리가 법적 문제가 yes, no를 가지고 이렇게 표를 정리해 주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상일 때 yes, 정상일 때 no, 도산일 때 yes, 도산일 때 no.
요거를 우리가 아는데 우리는 뭘 알고 싶어 하냐면은 yes일 때 도산을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yes일 때 도산, 이 반대로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요런 모형을 가지고 요렇게 우리가 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반대로 도산일 때 yes와 정상일 때 yes를 우리가 요런 표로 구해서 결국 yes일 때 도산을 알고 싶으면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표를 구해서 만들어주게 되면 도산을 우리가 표를 실제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데이터 수가 많아지면. 그렇기 때문에 베이지안 정리라는 걸 이용해서 쓰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베이지안 정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도산일 때, 정상일 때 yes 읽고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쓰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모형을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나이브 베이지안 모형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도상을 예측을 할 때 조건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게 됩니다. 만약에 yes이면서, 즉 이전 법적 문제가 있는 거를 우리가 체크를 하고요. 이게 x1, 그 다음에 회사 규모가 x2라고 할 때 조건이 하나가 아니고 조건이 두 개가 들어오죠. 이전 법적 문제가 또는 회사 규모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yes이면서 스몰일 경우가 동시에 들어갔을 때 과연 도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구하게 되면 이 데이터 두 개만 찾아내면 되죠.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우 스몰이면서 도산일 기업은 여기서 찾아보면 데이터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분석에서는 이 X값들이 무수히 많게 됩니다. X들이, 변수들이. 그랬을 때 이 모든 각각의 조건들을 다 만족해서 분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모든 데이터가 명확하게 있을 때는 베이지안 정리라는 걸 이용을 하게 되지만 이렇게 없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렇게 없는 경우는 우리가 분석을 못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럴 때는 나이브 베이지안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요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도산이면서 노 스몰, 정상이면서 노 스몰 뭐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나이브 베이지안 정리를 이용을 하게 돼요. 자, 나이브 베이지안 정리는 우리가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이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다 AND로 이렇게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모든 데이터가 묶어지는, 즉 위에서 보시면 yes이면서 스몰인 거를 동시에 이렇게 찾아내서 우리가 조건절을 찾아내게 되는데요. 나이브 베이지안은 이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게 아니고요. 이 각각의 조건을 별도로 이렇게 주게 됩니다. C1일 때 확률, C2일 때 확률, CN일 때 확률 값들을 다 더해서 이 확률 값들을 가지고 쓰게 돼요. 그게 나이브 베이지안과 기존의 베이지 정리하고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필요한 조건이 모두 동시에 맞을 확률을 가지고 구하는 게 기존의 베이지안 정리라면 아까 전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조건이 모두 없을 수가 있죠. 그런 게 실제로 데이터 분석에서는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석을 못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조건부 확률은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X1, 또 X2, X3를 별도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X1에 대한 조건부 확률, X2에 대한 조건부 확률인데 요 각각의 조건부 확률을 곱해서 쓰게 되면 우리가 조건이 없는 경우에도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확히 일치하는 데이터가 없어도 이 각각의 조건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면 베이지안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먼저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볼 때 베이지안 정리, 기존의 모든 데이터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걸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물론 조건이 없을 때는 또 없으면 못하게 되죠. 근데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도산 그룹을 이렇게 곱해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yes이면서 스몰인 거를 찾아줍니다. yes이면서 스몰인 동시에 만족하는 거. 그죠? 도산 중에서 yes인 스몰. 그래서 4분의 1. 그 다음에 정상 중에서도 yes와 스몰을 동시에 만족하는 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를 찾아주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찾아줘서 요 공식에 넣으면은 우리가 베이지안 분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죠? 전체 도산 중에 정상 중에 도산인 거를 이렇게 찾아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데이터들을 구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조건이 없는 경우가.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게 나이브 베이지안 정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나이브 베이지안 정리는 이 각각의 확률을 다 구해주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도산인 경우와 yes와 no일 때 도산을 찾을 때 아까 전에 베이지안 정리처럼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걸 찾는 게 아니고 도산이면서 yes인 조건을 찾아주고요. 그 다음에 도산이면서 스몰인 조건을 찾아줘서 이 두 가지를 다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각각을 별도로 따로 이렇게 확률 값을 조건부 확률을 구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베이지안 기법에 의해서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곱해주면 다 더해주게 되면 이렇게 값이 나오죠. 자, 그러면 동시에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확률 값하고 이 각각을 별도로 다 한 다음에 구해서 구한 확률 값하고 실제로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한 0.03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브 베이지안 분류를 이용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하는 조건이 있다 그러면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분석할 때 이런 조건들이 있는 경우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법보다는 나이브 베이지안이라는 기법을 이용을 해서 찾으면 우리가 모든 데이터들을 쉽게 분석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브 베이지안 분류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봤는데 이 나이브 베이지안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들 중에서 우리가 숫자를 인식하는, 필기체 인식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필기체에 이렇게 돼 있으면 숫자를 쓰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썼을 때 우리가 8 곱하기 8 픽셀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인식을 해주면 요 데이터에 여기가 색깔이 칠해져 있으면 이거를 만약에 흑백으로 인식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으면 없는 거고 이제 이렇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요거를 총 8 곱하기 8이니까 총 88에 64, 64개의 셀이 만들어지겠죠. 이 셀의 각각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0과 1, 0에서 9까지 숫자를 우리가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하고 5, 요 파트죠. 요 파트가 지금 on이라는 겁니다. on, off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보면 되게 복잡하게 막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 각각의 확률 값을 구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구해주는지 한번 볼게요. 요걸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보면 총 10개니까 1일 확률은 10%, 그리고 0일 확률까지 해서 총 10개니까 골고루 우리가 확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필기체가 여기가 들어오면 이 확률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요거를 쓰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3일 확률을 한번 구해본다라고 해봤을 경우에 자, 이렇게 0부터 요 하나입니다. 하나하나 한 건이 되겠죠. 자, 그럴 때 요 파트는 여기가 3번이고 1일 때 요 확률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요렇게 확률이 5일 때, 여기가 5일 때 확률을 쭉 보시면 5번일 확률이 제일 높죠. 5번, 6번, 그 다음에 0번일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새까맣게 칠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5일 때 확률입니다. 자, 그죠? 그래서 요 확률인데 실제로는 여기는 오프이죠. 오프 확률이니까 요 값을 계산해주고 여길 때 5일 확률이 이렇게 되니까 요 확률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요 확률이
y가 3일 때 요 확률을 다 곱해주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0일 때, 0일 때 확률, 여기 확률, 요 확률인데 여기는 지금 온이 돼 있죠. 그래서 F3이 온일 때 확률을 가지고 구해주게 되고요. 쭉 구해줘서 총 64개의 확률 값들을 이렇게 다 나이브 베이지안 정리를 이용을 해서 요게 총 64개가 되겠죠. 이거를 다 곱해주면 요 모형에 있어서 이 필기체가 3인지 아닌지 0에서 1일 확률 값을 우리가 구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나이브 베이지안 확률 방법이라 그래요. 자, 나이브 베이지안의 장점은 단순하고 계산도 좋고 또 범주형 변수 처리하기가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값이 0일 때 확률 값을 앞에 지금 다 곱해주면 만약에 한 군데가 0이 나오면 만약에 여기가 0이거나 여기가 0이 나오면 다 0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처리해 주기 위해서 라플라스 평활법이라는 방법을 좀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변수가 또 수치형 변수 또는 범주형 변수로 처리를 해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타겟 변수, 결과 변수는 범주형 변수로 돼야 되지만 독립변수는 수치, 범주형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치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를 동시에 넣어서 고려해서 분석할 수가 없어요. 좀 되게 복잡하거나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분석하는 모형에서 그 서킷런이나 이런 이용하는 방법에서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분석하기가 어렵다. 즉 수치형 변수이거나 또는 범주형 변수이거나 독립변수가 이렇게 해서 하나를 정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이런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자, 라플라스 평활법. 아까 전에 라플라스 평활법 0이면은 다 0이 되는 경우가 생기죠.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 그래서, 모든 경우가 다 0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가능도라는 거는 다 곱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냐면, 0일 때 요 값을 우리가 0을 안 주고요. 일정한 값을 줍니다. 그래서 플러스 1을 해주거나, 즉 플러스 1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뭐 0.1을 곱해주거나 이렇게 해서 0이 아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라플라스 평활법은 모든 확률 값들이 이게 떨어질 때 0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0을 안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종의 아주 미세한 0이 아닌 값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라플라스 평활법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실습할 때도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습을 해주게 될 거예요. 어떤 값을, 임의의 값을 주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그 나이브 베이지안에 대한 것들을 이론을 쭉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통계학에서 이미 배웠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정리 요약을 해서 나이브 베이지안에 대한 개념만 좀 설명을 해줬습니다. 혹시 제가 해준 설명 중에서 베이지안에 대한 개념은 제가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베이지안에 대한 설명이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통계학 시간에 배웠던 베이지안 정리를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론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우리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